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어떤 거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5월의 시작이 사실은 이제 연휴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 정말 빨리 끝날 것인데, 그러니까 어제부터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된 학생들은 여러모로 이제 바쁜 포인트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6월 모의고사 그리고 그 사이까지 있는 약간의 시간 동안 수행평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시 기말고사 혹은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빠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좀 챙겨야 할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뒀던 수를 돌아보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확인을 해보는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답안지를 확인을 하고 대략의 점수를 확인하는 동안에 학생도 학부모님도 마음이 복잡한 케이스가 덜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혹은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상담을 했을 때도 이제 절치부심의 마음들이 좀 여기저기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내신고사 시험지 중에 내가 찍어서 틀린 거 말고 잘못 푼 문제들을 분석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내신 고사로도 위력이 정말 큰데, 그 개념이나 고난이도 문제 학습에 있어서는 모의고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히 알고 있었나? 혹은 제대로 맞는 공부를 했나? 라는 부분을 엄밀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진 않았습니다. 내신 자체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3개의 요소의 합으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실수나 정말 사소한 실수는 이 시험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실수 정말 많이 했고요. 너무 아쉬워서 이제 앞이 흐려질 정도로 아쉬웠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풀었는데, 정말 제대로 풀었는데 틀렸다면 접근이 잘 못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갈고 닦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는 수학과학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2달 정도 남은 기말고사에서도 수학이나 과학은 대부분 단원에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절되지 않은 개념들이 대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수학이요.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평일에는 학교 갔다 오면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게 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이때 지금 하고 싶어도 사실 체력이 조금 딸리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기가 온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복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마인드셋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 사실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미 다음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연휴에 머물러 있는 마음으로 아직도 긴장감 풀린 모습으로 1주 혹은 2주일만 좀 어슬렁어슬렁 보내게 되면 사실 내가 원하는 목표치 접근에 어려울 수 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쪽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내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날 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오늘 마음먹은 거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미뤄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연휴가 길면 길수록 긴 연휴가 혹은 연휴의 스케줄대로 몸이 적응을 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말에 잘 놀고 월요병에 시달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로 빠른 복귀를 해주셔야 다시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정시 파이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정시 파이터. 사실 1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중학생 때 이 모의고사를 준비했던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결정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른 시기이고, 3학년의 경우는 이미 2학년 말에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순항 중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2학년이죠. 단순하게 내신고사를 망쳤고
그 내신고사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잘 나온다라는 이유로는 정시 파이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두 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근소한 차이로 모의고사가 앞서거나 혹은 모의고사 시험에서 내가 조금 아는 게 많이 나왔을 때 점수를 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수 가지고 수시를 버리겠다라는 판단은 오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언정 수시를 모두 버리기보다는 2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 시간만 조금 비중을 줄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위험 회피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은 30%에서 35% 수준까지 지금 정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원을 4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시에서 40%를 뽑는다고 해도 여전히 수시에서는 60% 수준으로 학생을 뽑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 목표가 높은 학생이면 높은 학생일수록 수시를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크지 않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내신이 하위권 학생들인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빨리 준비를 해서 국어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수도권의 약수령 논술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총원 중에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가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 인원을 좀 줄이고 논술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신 수준이 조금 하위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약수령 논술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개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의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이 정시로 발길을 돌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까지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부터도 1년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성적 상승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독서나 탐구 주제를 조금 먼저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후 수행평가에 이제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게 되는데 부랴부랴 준비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벅차요. 그래서 방학 때 이용해서 보통 한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방학 때 해놓으면 편하고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맨날 공지사항이 나오고 맨날 제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학교 공부 그리고 팀플레이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과목별로 준비하다 보면 모의고사, 기말고사 준비하기가 조금 모자라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2학년까지는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무엇인가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1학기 종료하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 저는 이제 열심히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놓고 전속력으로 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나를 서포트 해주시는 이제 부모님께 오늘 고맙다 뭐 카네이션 달아주고 이런 거는 조금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는 조금 해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까먹지 말고 좀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수학여행 가는 학교도 있고 여러 이제 행사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부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놀자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 5월 달이 사실 조금 날씨도 좋고 놀기가 정말 유혹이 정말 많은 달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수험생활 건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